일단 눈물량이 많은 것과 눈물 자국이 생기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예요. 그러면 눈물에 도움되는 성분이 펫푸드에 들어가는 거 용으로 눈물에 도움되는 성분은 사실 없어요. 근데 또 이게 완전히 거짓말은 아니란 말이야. 그렇다면은 사료인데 눈물 사료가 의미가 있다는 거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정석 수의사입니다. 최기선입니다. 어떤 것 때문에 뭐였죠? 오늘은 강아지 눈물 사료가 진짜 눈물에 효과가 있는지. 사실 우리가 이제 진료를 보다 보면 우리 아이 눈물이 너무 많이 나요. 눈물 사료를 먹으면 좋아질 수 있을까요? 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사실 수의사로서는 좀 답변 드리기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눈물 사료는 아이들마다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거든. 근데 사실 사료 회사에서는 마케팅을 이런 사료만 먹으면 눈물이 사라져요, 아니면 눈물 자국이 다 없어져요, 이런 식으로 마케팅을 하게 되는데, 근데 또 이게 완전히 거짓말은 아니란 말이야. 완전히 거짓말이었으면은 사실 이렇게까지 눈물 사료가 잘 팔리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실제로 주변에 눈물 사료를 먹고 효과를 보신 분들이 있고 그러면 혹시 나도? 하는 생각에 보통 사료를 많이 선택하시게 되는 것 같은데, 오늘은 왜 눈물 사료가 이렇게 애매한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눈물량이 많은 것과 눈물 자국이 생기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예요. 눈물량은 많지만 눈물 자국이 없다거나 아니면 눈물량은 별로 없는데 눈물 자국만 생기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도대체 눈물은 왜 나는가? 눈물 자국은 왜 생기는가?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지 않으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눈물량에 대해서만 먼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제일 많은 부분은 눈에 지속적인 자극이 가해지는 경우입니다. 각막 쪽의 자극일 수도 있고 결막 쪽의 자극일 수도 있어요. 보통 이렇게 자극할 만한 것들은 이물질, 먼지라든가 털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서 그런 경우가 있고, 속눈썹 같은 게 안쪽으로 나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안검 내번이라 그러죠. 사람 같은 경우에도 수술해서 여기로 이렇게 해주는 수술을 하기도 하는데, 해부학적으로 이게 이렇게 접혀 있는 친구들이 있어. 그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털 아니면 이물질이 눈을 계속 찌르니까 눈물이 많이 날 수밖에는 없겠죠. 두 번째 원인은 특이하게도 안구 건조증입니다. 뭔 소리야? 안구가 건조하다는데 눈물이 왜 도대체 많이 날 수 있는 거냐 라고 하면은, 눈물이라고 하는 거는 물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안에 기름 성분이 조금 들어 있어야 돼요. 기름 성분이 들어있어서 눈을 이렇게 싹 코팅하듯이 막을 형성하고 있어야 되는데, 눈물의 퀄리티가 떨어지면서 이게 막을 형성하지 못하고 방울 져서 또르르 떨어지게 되는 경우, 이게 이제 안구 건조증 초기에 발생하는 일들 중에 하나인데, 요랬을 때는 오히려 눈이 건조하고 눈이 시리니까 눈물이 더 많아지는, 역설적으로 안구 건조증이지만 눈물 자국이 더 많이 생기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안구 건조증 같은 경우에는 면역 매개성 질환이기 때문에 보통 나이 든 친구들에서 많이 생기고, 나이 든 강아지가 갑자기 눈물 자국이 많아졌어요, 눈물이 많이 나요 하면은 안구 건조증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인공 눈물 넣어주면 도움이 되는지. 인공 눈물을 넣어주면은 안구 건조증인 경우에는 도움이 될 수도 있겠죠. 인공 눈물을 넣으실 때는 항상 넣은 다음에 이제 눈에 잘 흡수될 수 있게 신경 써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 흐른 부분이 있으면은 하루에 서너 번 이상씩 화장 솜이라든가 뭐 꺼즈라든가 그런 걸 통해서 톡톡톡톡 두드리듯이 이 부분을 잘 닦아주셔야지 여기에서 이제 젖어서 발생하는 세균 감염이라든가 곰팡이 감염을 막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누점 또는 비루관에 폐쇄가 있는 경우에 눈물이 많이 흐를 수 있습니다. 눈물샘에서 눈물이 생성이 되고 나면 그 생성된 눈물은 눈을 적신 다음에 계속 적셔 있을 수 없는 그 물은 여기 누점이라고 하는 구멍을 통해서 들어와서 비루관을 통해서 코 쪽을 통해서 배설이 되게 됩니다. 하수구라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그 하수구, 누점 아니면은 하수구 밑에 내려가는 그 관, 비루관이 막히거나 좁아져 있는 경우에 눈물이 흐를 수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어린아이들이 더 많죠. 특히나 아직 두상이 다 발달하지 않은, 그리고 단두종에서 누관이나 비루관 같은 부분들이 막혀 있어서 눈물이 계속 나는데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좋아지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마사지 해주는 게 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뚫는 것도 있잖아요. 그것도 효과가 있는지 궁금해요. 뚫어주면 일시적으로 효과가 있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근데 보통 다시 막히는 경우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뚫는 게 뭐 생각보다 어렵진 않아요. 이제 눈 이렇게 한 다음에 안쪽에다가 그 카테터 넣어가지고 이제 칙칙칙칙
칙칙칙 넣어주면은 코 쪽으로 쭉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비로관을 뚫어주는 시술 같은 것들이 많이 있는데 하면은 뭐 일시적으로 이제 하수구가 뚫린 것처럼 잘 눈물이 배설이 됐다가 이내에 다시 막히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고, 사실 마사지도 효과가 없진 않습니다. 효과가 없진 않은데 사실 마사지 정도로 개선될 정도였으면은 눈물이 보통 그렇게 많이 심하지는 않았었을 것 같아요. 네 번째는 이제 단두종 아이들에서 흔히 나타나는 문제인데, 그냥 해부학적으로 여기가 눌려 있어서 눈물이 날 수밖에 없는 친구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시추, 패키니스, 아니면 요즘 뭐 말티즈 같은 친구들도 단두종이 좀 심하게 있는 친구들은 이런 일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시추나 말티즈를 상상해보면 쉬운데 그 친구들은 일단 눈이 굉장히 크죠. 눈이 굉장히 크고 좀 튀어나와 있어. 맞아, 튀어나와 있어. 그 친구들은 잘 때 보면 눈을 다 못 감고 자는 경우도 꽤 있어요. 그 정도로 이제 눈이 막 튀어나와 있단 말이야. 아무래도 그렇다 보니까 눈에 자극이 계속 되고 그러면서 눈물이 계속 나고, 눈물이 나니까 이제 눈물 자국이 생기는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고요. 요거는 태어나면서부터 정해지는 부분이라 우리가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다섯 번째가 이제 알러지 그리고 환경 요인으로 인해서 생기는 눈물인데, 알러지가 있는 음식물을 먹거나 했을 때 몸 안에서 비만세포에서 히스타민이 분비가 되면서 혈관이 확장되고 눈물량이 증가하는 기전을 통해서 눈물량이 많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눈에 자극이 있는 거예요. 아까 말한 안구건조증이건 물리적으로 하건 이거 사료로 될 리가 없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해부학적인 거. 태어나길 그렇게 태어나 버렸어. 태어난 걸 어떻게 먹는 걸로, 그렇죠? 거의 불가능하죠. 마지막에 있는 거 이제 알러지, 특히 식이 알러지가 있을 때. 근데 사실 식이 알러지가 좀 많은 편이잖아요. 좀 많은 편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식이 알러지 때문에 눈물이 있는 애들이 눈물 사료라고 말하는 알러지 보조 사료를 먹고 나서 문제가 나아지니까 눈물 사료를 먹으면 모든 눈물이 다 괜찮아지겠구나 라고 오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랑 똑같아. 옆집 아들이 저기 학원 갔더니 서울대 갔다더라. 그렇지. 나도 서울 보내는 거지. 그래서 실제로 이제 눈물 때문에 이제 걱정이 되시니까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약간 꿀팁처럼 그냥 말씀을 드리는 게 있어요. 눈물량이 그냥 선천적으로 많은 애가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은 사실 보호자님이 느끼기에 많은 거지 정상적인 애들도 있어요. 근데 하나의 꿀팁을 드리자면은 눈물 자국이 양쪽이 다르다. 그러면 그건 병원 한번 가보시는 게 좋아. 이건 해부학적 문제던가, 아니 한쪽이 자극이 더 크던가, 아니 아까 말한 것처럼 여기 관이 막혔던가. 그래서 눈물 자국이 양쪽이 좀 눈에 띄게 다르다 라고 한다? 그러면은 그때는 병원을 꼭 가보시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눈물도 나는데 알러지가 있으면 다른 곳들도 가려. 막 다른 곳들도 빨개져. 그런 게 있으면 그거는 또 꼭 가보시기 바란다. 그리고 그게 아니라 그냥 좀 많거나 이러면은 사실은 뭐 그냥 많아도 병원 한번 가보시면 알겠지만 보통은 잘 닦아달라고 그럴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면은 눈물 자국과 눈물 양은 별개라고 했는데 눈물 자국은 도대체 왜 생기는 거예요? 하는 부분에서 이제 의문이 있을 수가 있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눈물 자국이라고 하는 거는 생기는 데는 보통 두 가지 정도의 원인이 있습니다. 눈물 안에 폴피린이라고 하는 성분 때문에 그렇다라는 게 첫 번째예요. 폴피린이라고 하는 거는 적혈구가 수명을 다하면은 죽고, 그 죽은 애들을 재활용하는 과정에서 헤모글로빈이 파괴되고 그 파괴된 나머지 찌꺼기가 배출이 되는데, 그 배출되는 게 눈물이나 침 같은 경로로도 배출이 돼요. 눈물에서 요렇게 흘렀을 때 그 폴피린이라고 하는 성분이 수분이 증발한 다음에 요 털에 붙어서 남아있으면은 이런 식으로 붉게 보이게 되는 거죠. 두 번째로 눈물량이 많아지게 되면은 항상 여기가 젖어 있게 되는데, 젖어 있으면 생기는 문제들이 또 있어요. 항상 습윤한 환경에서는 세균, 곰팡이 같은 것들이 자라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말라세지아라든가 슈도모나스라든가 스타필로코커스 같은 세균 또는 곰팡이들이 증식하면서 걔네들이 나타내는 이제 대사 산물들이 색깔을 띠는 경우가 있어요. 색깔뿐만 아니라 사실 이 친구들은 냄새, 그리고 이제 염증을 일으키기 때문에 보호자님들이 우리 아이 너무 이뻐서 이렇게 얼굴 갖다 댔다가 이게 무슨 냄새야? 눈물 자국 냄새를 일으키는 주 원인 중에 하나가 습윤한 환경, 그리고 세균 또는 곰팡이의 감염 때문에 나타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눈물에 그 도움되는 성분이 딱 있는 거예요?
펫푸드에 들어가는 거 용으로 눈물에 도움되는 성분은 사실 없어요. 근데 눈물 자국이 있을 때 도움되는 우리가 쓰는 뭐 안약이나 이런 게 있긴 한데 그거에 대해서도 컨트로버셜하다. 즉 되게 논란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사료인데 눈물 사료가 의미가 있다는 거는 알러지나 이런 느낌이 되게 강해요. 눈물 사료 안에는 일반적으로 강아지들한테 자극이 안 되는 흔히 말하는 알러지 원인, 알러젠이 안 되는 그런 애들을 다 뺀 거예요. 결국 말하자면 눈물 사료는 뭔가를 첨가한 게 아니라 들어가면 안 되는 것들 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실제로 사료 회사나 아니면 뭐 펫푸드 다른 회사들이 와서 눈물 사료 뭐 이런 얘기하거나 아니면 뭐 눈물용 간식도 있대. 알러지라고 하고 그 밑에 눈물을 가로치고 넣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진짜 제목 자체가 눈물 사료로 나오는 거는 이거는 약간 좀 소비자들 보고 아니면 보호자들 보고 공부하고 니네가 알아서 우리의 의도를 해석하고 사라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하얀 생선이 들어가는 거는 눈물에 도움이 된다. 생선류에 애들이 알러지가 적은 건 맞아요. 그리고 두 번째, 알러지나 이런 거 있는 애들한테 오메가3나 이런 것들을 먹으라는 게 실제로 교과서적으로도 나와 있거든요. 근데 생선류에는 오메가3가 많은 경우가 덜어 있죠. 오메가3가 이제 사실 항염 효과가 그치, 있잖아. 항염. 효과를 볼 확률이 높은 거지. 그치. 이제 확률을 높이는 거지. 영양제나 파우더는 효과 있을까요? 뭐 간보조제, 오메가3? 오메가3 같은 것도 들어있을 수 그리고 있고. 간보제, 간을 조금 더 좋게 그쵸. 해서 간보조제. 배출을 더 용이하게 하겠다. 그리고 분해를 더 용이하게 하겠다. 폴피린에 대해서. 그런 것들이 들어가면은 효과를 볼 수도 있죠. 볼 수도 있는데 직접적이진 않은 것 같아. 타이로sin처럼. 많은 영양제들을 추천드릴 때 보통 눈 영양제는 좀 가장 후순위로 추천드리는 편입니다. 그리고 또 뭐였죠? 파우더. 아무래도 눈물이 나고 여기가 항상 젖어 있으면은 그 젖어 있는 것 때문에 여기서 뭐 세균 번식, 곰팡이 번식이 있을 그리고 수가 애는 있는데 막 짓누르고 하는데 그거는 의미 있을 베이비 수 파우더 있겠다. 같은 거죠. 맞아. 그렇다고 그것 때문에. 눈물이 줄어드는 건 아니지. 그리고 또 그것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양쪽이 다르다던가 아니면 다른 전신 증상 있을 때는 눈물이 나면 그거는 질병의 신호일 수도 있는데 괜히 그게 가려질까봐 좀 걱정되긴 하네요. 사실 수의사들 입장에서 눈물 자국 이런 거는 물론 해결해 줘야 될 문제이긴 하지만 엄청 큰 일은 아니거든요. 그치 뭐 살고 죽고의 문제는 아니잖아 사실. 막 지금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강아지 고양이들이 되게 많이 오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병원에 왔을 때 수의사들이 뭔가 시큰둥하게 별거 아니에요. 그냥 잘 닦아주세요 했을 때 좀 실망하시는 보호자님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수의사가 봤을 때는 진짜 별게 아닌 거야. 잘 닦아주면 되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해부학적인 문제로 인해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서 맞아. 수의사들이 이러한 부분 때문에 아마 그렇게 말씀하셨을 거다라는 대변자도 아닌데 내가 대변을 해드리고 있어요. 오늘은 이제 눈물 사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는데 눈물 사료 워낙에 이제 도움받은 보호자님들도 많고 팔고 있는 사료 회사들도 많아서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러운데 수의사로서 좀 보호자님들한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봤던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거나 내가 이 사료 먹어봤는데 뭐 효과를 봤어요. 이 사료 먹었는데 효과가 없었어요. 이런 솔직한 의견들이 있으시면은 한번 댓글을 통해서 공유해 주시면 많은 반려동물 보호자님들, 케어펫 구독자님들이 훨씬 도움을 더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댓글 중에서 저희도 뭐 올랐을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런 것들 있으면 그래도 한번 봐보고 저희 생각 한번 정리해서 차후에 뭐 영상을 만들 수 있으니 댓글 많이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번에는 더 유익한 주제로 영상 찍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